네, 2023년 11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이 잘못 활용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국정원이 조직 논리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국회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중앙정보부였죠. 중앙정보라고 하는 거는 통수권자와 함께 고도의 공작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CIA를 만들었을 때 중앙정보부죠.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그 역할을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은 완전히 잊어먹고 있습니다. 크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오늘 23일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북한의 정찰 위상 3차 발사에 대해서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김 원장이 보고한 거는 바로 알려지지 않고 그 보고에 참석했던 각 당, 여당과 야당의 간사, 여당에서는 국힘당의 유상범, 야당에서는 더블당의 윤건영 의원이 그 보고 내용을 우리 국민들한테,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이 두 사람, 이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이번 3차 발사를 성공한 데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했답니다. 지금 국정원장이 대국민 브리핑을 해도 되는 거를 국회에 가서 얘기하면 국회에서 듣고 각 당의 간사가 대신 발표해 주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국가정보원장이 저 같은 국민에게 직접 발표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발표를 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김규현 국정원장은 CIA 중앙정보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김 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정보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김 원장은 또 뭐라고 보고했는가 하면 지난 여름인가 있었죠.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푸틴을 만나러 연해주 쪽으로 김정은이 가서 자유시를 방문하고 뭐 그쪽에 무기 공장 둘러보고 그랬죠. 그때 푸틴은 북한의 발사체를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정보활동을 해보니까 이 회담이 있은 후 북한이 1차, 2차 발사를 실패했잖아요. 그 발사 실패 데이터를 러시아로 보냈고 러시아가 그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봐라 라고 한 자료를 북한에게 준 거를 확인했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이 날씨를 국민들한테 알려주죠. 이 기상청 날씨보다도 정확한 게 우리 공군 기상부대에서 하는 날씨라는 걸 아십니까? 저도 가끔 군 행사에 가게 되면 공군 기상대에서 온 날씨를 받아보는데요. 군인들은 우리 기상청 날씨를 참고 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근해에서 어업하는 어민들은 우리 기상청 발표하는 날씨를 참고하지만 거기 뭐 남해의 바람이 얼마다, 그거보다는 일본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더 많이 믿습니다. 이제 그쪽 일본과 우리 사이 바다 나가면은 일본 기상청 발표하는 뉴스도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실력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날씨가 좋은 거는, 날씨 예보가 잘 맞는 거는 그들이 더 많은 위성을 띄워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군이 더 잘 보는 거는, 우리 공군은 현재 무슨 위성이 있습니까? 이번엔 정찰 위성 처음 띄우는데 없지요. 미군이 전 세계에 많은 위성을 띄워놨고 미군이 적으로 보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죠. 그래서 북한 한반도 지역에 대해서 날씨 정보를 굉장히 정확하게 수집합니다. 그 정보가 공군한테도 오기 때문에 날씨 정보가 정확해야 공군 작전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공군 기상대가 발표하는 날씨 정보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련도 자기네 이렇게 지역 중에서 불안정한 데가 어디예요? 우크라이나가 있는 자기네 서부 지역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이쪽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쪽의 날씨 정보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가 기상위성으로 잡은 정보를 줬다 그러면 굉장히 바람이 없는 날 북한은 천리마를 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즉 1차, 2차 때 데이터를 줘서 뭐를 바꿔야 되는지를 알려줬고 가장 좋은 날씨 시간을 러시아가 뽑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죠? 21일 날 밤 11시쯤에 그냥 꽝 쏜 겁니다. 이러한 설명을 김규현 원장은 했고 두 당의 간사는 다시 기자들 앞에서 이걸 발표했습니다. 직접 하지. 왜 자꾸 뒤에 숨어 있으면 자기는 직접 발표 안 한 게 되나? 그리고 이제 이제 이렇게 되면 참 국정원이 편해요. 국회의원들이 제가 만나보면 되게 똑똑합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만큼은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 수준은 기자와 국회의원의 질문 수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딱 질문하면 차원이 달라지죠. 제가 제 자랑 조금 보태서 얘기하면은 제가 국방부 장관하고 인터뷰하거나 국가안보실장하고 인터뷰하면 그들이 좀 피합니다. 제가 몰아버려요, 그냥.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니까. 근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코너에 몰지 못하죠. 이 정보라는 것도 정보를 딱 아는 사람이 국정원장 붙들고 질문하면요. 국정원장 말이 꼬여버려요. 근데 국회의원이나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는 얼마든지 아주 웃으면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질문한 게 그거죠.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 할 것 같으냐? 아유, 참 좋은 질문이죠. 아직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풍계리에서 또 이제 북한이 ICBM 쏠 것 같으냐? 풍계리는 ICBM을 쏘고 동창리는 이렇게 위성 쏘는 발사체를 쏘죠. 풍계리에서도 발사 징후는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는다. 풍계리는 핵실험장이죠. 그러나 최고 지도자의 결심에 응한 것이니까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 뭐 그런 설명.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인사파동이 있었다. 뭐 차장하고 부장이 다퉜다. 그런 거에 질문 나오니까 참 유감이다 하고 그걸로 이제 답변하고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이 이제 도하 언론에 나왔는데 저는 이것을 국가정보원이 이 김규현 원장도 이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 사람들은 자기네가 살기 위한 조직 논리로 국회에게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해주면서 그 설명이 국민한테 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국정원이 일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해서 살려고 한다고 전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자, 국가정보원은요,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에서 시작됐습니다. CIA는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1947년, 제가 자신이 없는데 4월 17일쯤에 만들어집니다. 1947년이 뭐냐면요, 냉전이 치열할 때입니다. 1945년에 미국에 핵실험을 합니다. 핵실험을 하죠. 그리고 7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일본에 떨어뜨립니다. 일본을 항복시키죠. 그래서 전쟁을 끝낸 다음에 미국이 아메리카에서 넘버원 하고 잘 나가는데 바로 그때 소련이 동유럽을 해방시키면서 독일을 항복시켰잖아요. 독일은 소련군한테도 항복하고 미영 불군한테도 항복을 하죠. 그 소련이 독일을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들을 다 독일군이 점령한 나라를 무찌르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를 상대로 공산정부를 세우는 노력을 합니다. 원래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산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세워나가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디더라? 자신이 없네. 불가리아인가? 쭉쭉쭉쭉 진행됩니다. 소련이라는 나라는 1917년에 러시아 제국에서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공산러시아, 소비에트 러시아로 바꿉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국의 위성국이든 벨라루스, 지금 전쟁하는 우크라이나 두 나라도 공산화시킨 다음에 이 세 나라가 모여갖고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일단 세 나라, 그게 다 실패했는데 이 세 나라가 한번 연합국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공산화시킨 다음에 12개를 더 집어넣어서 15개로 1922년에 지금 소련을 만듭니다. 그리고 쭉 오다가 45년 동유럽 국가들을 공산화시켰기 때문에 그 동독까지 포함하면 한 7나라인가 그럴 겁니다. 그 나라를 소련에 붙이면은 더 공산주의 국가가 커지죠. 그럴 조짐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대응하는 게 소유럽 국가들이 거기에 참여 못하도록 나토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못 살면은 공산주의가 일어나니까 마샬 국무부 장관의 제안으로 소유럽 국가를 부흥시키는 경제 지원을 해준 마샬 플랜을 합니다. 원래 미국은 전쟁 일으킨 서독을 영원한 목축국가, 짐승이나 키우는 산업이 없는 나라로 두려고 그랬는데
이 서독까지도 공산화 될 것 같으니까 서독도 지원해서 경제를 일으켜줘요. 그러면서 이제 서독하고 동독이 분단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냉전이 막 일어나는, 막 전쟁 날 것 같았어요. 48년도인가는 아마 47년인가 8년인가는 소련도 핵실험을 해버립니다. 그때 미국이 되게 놀랍니다. 한 10년 정도 차이 날 줄 알았는데 2년 만에 따라오니까. 그래서 47년도 4월 47년도에 대규모 안보 정비를 합니다. 미국이 2차 대전 때 싸워보니까 유럽 전쟁 아이젠하워가 한 거는 되게 육군이 되게 싸웠어요. 바다에서는 해군이 따로 싸웠지만 주로 육군 전쟁입니다. 근데 일본이 하와이를 때림으로 인해서 일어난 태평양 전쟁은 주로 해군이 싸웁니다. 해군 100끼리 싸워서 이긴 다음에는 해병대를 싣고 간 해군이 섬에 있는 일본 육군을 작살내면서 섬을 하나씩 먹어 들어가는 작전이죠. 이때 여기에 있던 거는 필리핀에 있던 메가도 육군은요. 전쟁 초기에 져갖고 호주로 도망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전쟁을 못해요. 이들이 전쟁을 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해군이 많이 지원을 안 해주고 해군은 자기네 싸우는 전쟁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육군은 자기네 해병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오키나와까지 점령을 해서 싸울 때 오키나와는 섬이 크니까 그때 비로소 미 육군 부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8군하고 6군인가를 동원해서 싸울 겁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 큰 큐슈, 더 훨씬 큰 일본의 본토섬의 혼슈를 전쟁하려면 더 많은 육군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육군하고 해군을 융합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갈등이 생겨버려요. 해군은 내가 지금까지 다 했는데 육군이 니들이 왜 껴? 뭐 이렇게 됩니다. 육군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근데 일본이 항복하고 난다. 일본의 항복은요. 육군에 속한 공군, 나중에 독립해서 공군이 되는데 육군 항공대가 원자폭탄 가서 떨어뜨리니까 일본이 항복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육군 항공대를 떼어내서 공군으로 독립시키니까 공군이 해군 필요 없다 그럽니다. 왜? 니들이 뭐 배에 싣고 가서 해전하고 난 다음에 해병대 풀어갖고 싸워? 야,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원폭 하나면 다 이겨. 해군이 막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런 상태인데 일본을 점령해서 군정을 하는 거는 해군이 다 했는데 육군 메가더가 가서 항복을 받고 군정은 또 육군이 해버려요. 그래갖고 해군하고 육군하고 갈등이 되게 심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니까 전쟁을 하면 해군, 육군, 그 다음에 독립을 한 공군을 한꺼번에 묶어서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각자 따로 놀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걸 다 합쳐갖고 하나의 부대로, 하나의 군으로 해버리면 그 군대가 쿠데타 일으키면은 민주주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육해 공군을 쫄라놓는 건 맞는데 전투하는 부대는 합쳐놔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바로 전투하는 사령부를 만듭니다. 그게 지금 인도 태평양 사령부인데 처음에는 태평양 사령부였어요. 태평양 사령부를 하와이에 만들면서 그게 47년도 1월 1일 날 만듭니다. 그러면서 거기 육해공군 전투부대를 딱 넣어서 통합 전투부대를 처음 만들어요. 그리고 4월 달인가는 지금 유럽 미군 부대를 통합군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쭉 지금 미국이 11개의 통합 전투사령부가 있을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뭘 만드는가 하면은 그때까지 미국 대통령은 2차 대전 치를 때 자기는 정보를 직접 구하는 게 없어. 근데 육군부, 해군부는 자기네 정보부대가 있어서 정보를 부여하고 전쟁을 합니다. 거기서 알려주면 알고 아니면 모르는 거야. 근데 전쟁을 해보니까 육군하고 해군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의 산업을 다 돌려야 되고 미국의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전쟁에 보내야 되고 여자들도 일해야 되고 또 여기에 있는 일본 사람들, 독일 사람들 수용소에 넣어 관리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 미국 대통령이 정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임시로 육군과 해군의 정보장교를 뽑아서 OSS라고 하는 대통령을 위한 정보기구를 만들었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이걸 없앱니다. 그런데 45년 전쟁이 끝나니까 소련과의 냉전이 확 올라가는데 미국 대통령은 뭘 알아야 전쟁을 하죠. 군대를 움직일 때 제가 2, 3, 1, 4라고 그랬습니다. 2가 정보, 3가 작전. 정보가 있어야 작전을 짜고 작전을 짰을 때 군수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정보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얻어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47년도에 대통령을 위한 정보기구로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 여기서 Central은 대통령을 뜻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한 정보기구로 CIA를 만듭니다. CIA 중앙정보부가 모든 정보기관의 넘버원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위한 정보기관이에요. 그리고 뭘 만드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도 이번에 북한이 쏘니까 영국가 있던 우리 대통령이 화상으로 NSC 열었죠. NSC를 미국이 그때 처음 만듭니다. 미국이 그때 통합전투사령부, CIA, NSC를 처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NSC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하려면 국방부만으로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물자도 동원해야 되니까 산자부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내 치안도 중요하니까 그걸 다 다루는 뭐 재무부 장관 뭐 다 들어와서 작은 국무회의로 NSC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전투력이 강화한 거죠. 그렇게 내려온 것을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때는 NSC도 없고 CIA도 없고 그냥 지냅니다. 근데 61년도에 쿠데타를 혁명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그때 NSC를 처음 만들고 CIA를 본떠서 중앙정보부를 만드는데 대통령 직속기구예요. 미국도 그렇고.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요. 미국은 50개 나라로 모여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은 50개 각 주에는 자기를 지키는 주 방위군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 연방군은 뭐냐? 미국 문제는 개입 못해. 미국 바깥 문제만 합니다. 미국 연방군을 지휘하는 게 미 대통령이에요. 각 주에 있는 주 방위군은 주지사가 일단을 하고 전쟁 나면 미 대통령이 합니다. 근데 미국 바깥에서 작전하는 미군을 통수하는 게 대통령인데 그 통수권을 위한 정보기구가 CIA다 보니까 CIA는 미국 바깥의 정보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우리나라를 통치하잖아요. 미국의 주지사랑 같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정보부는 국내 정보를 하고 해외 정보도 하는 기관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쭉 흘러오면서 점점 대북 공작이나 대미 외교 보다가도 국내 정보를 더 많이 하면서 이게 악명을 떨치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들어서서 국민 활동 못하도록 국정원을 만들어버렸어. 그러면 이 기구가 북한에 가서 미국의 CIA는요, 처음엔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가 60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나기 직전에 쿠바가 체게바라에 의해서 공산화됩니다. 그때는 미국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쿠바 사람들로 미국에 와 있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될 겁니다. 훈련시켜갖고 체게바라가 쳐들어가서 카스트로랑 같이 쳐들어가서 바스티우 정권을 무너뜨리고 1000명인가도 안 되는 부대가 들어가서 뒤집었잖아요. 똑같이 1000명 정도의 난민이 들어가서 뒤집으려고 하는데 그걸 카스트로가 알고 막아버립니다. 그들이 상륙했던 데가 피그만이라고 하는 돼지만인데 거기서 전멸을 당하죠. 그 CIA가 대망신을 당해요. 그렇게 이제 미군도 아니고 미 육군도 아니고 공군도 아니고 해군도 아닌 이 쿠바 출신 사람들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부대를 집어넣는 거는 CIA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납니다. 소련이 미국 바로 턱 미친 쿠바에다가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갖다 놓고 너희 위협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나와 싸워야 되잖아요. 처음엔. 전쟁은 국방부가 하더라도. 미 대통령이 막 화를 내고 싸운다 이러고 할 때 CIA가 움직입니다. 정보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CIA 위상이 쭉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CIA는 지금은 이제 더 파워풀해져 갖고 국방부에 있는 정보기관과 같이 알카에다의 1인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CIA가 종합기획을 짜면은 공군의 무인기, 그 다음에 뭐 NSA의 감청부대, NRO의 위성 이런 결합돼갖고 무인기가 가서 헬파이어에서 발사한 폭탄 없는 미사일로 죽여버리는 거죠. CIA는 그 다음에는 베트남전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이들은 국가 바깥의 공작과 정보를 무지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앙정보부는 대북 공작은 별로 하지 않고 국내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국내에서 공을 세우면 진급하기도 좋고 해외에서 하게 되면 위험도 하고 보고도 못 받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근데 문재인 씨가 이걸 못하고 하도록 하니까 지금 국가정보원은 깨갱한 거죠. 그러니까 해외 활동하면 국민들은 잘 몰라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국회에다가 정보위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위한 통수권자를 위한 정보기관이 해야 되는데 우리 정보위원회 보고하라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정보위가 여기를 감시할 수 있지만 정보보고를 받으면 월권이에요. 제가 보기엔. 근데 지금 코너에 몰린 국정원 입장에서는 국회의원한테 잘 보이고 좋은 정보 주면은 박수 받고 자기네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통령을 위해 대할 정보를 다 주는 거죠. 국민한테 다 알려주는 거죠. 북한한테 다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결국 과학기술 정보를 가지고 뭐 이메일 왔다 갔다 하는 거 감청해서 러시아가 1, 2차 발사 실패한 거 데이터 분석해줬구나. 기상정보 줬구나. 그런 거 알아낸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건 미국 CIA가 해서 준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 국정원은 요 정보만 갖다 주면 정보만 갖다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공작을 했는데 공작은 안 해. 안 하지. 위험한 거는. 대통령이 통수권자로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공작이 들어가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국정원이 보고하면은 우리는 거의 사실로 믿습니다. 사실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으면 어떡할래? 그 다음 거는 없어. 미국 CIA는 쿠바가 공산화됐어. 어떡할래? 그럼 우리가 피그만으로 쿠바 민주화를 위한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국가정보원은 안 해. 제가 계속 국가정보원이 공작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김규현 씨도 원장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모델로 하겠다. 모사드는요, 이런 경우에 바로 들어갑니다. 이란에 스톡스넥 집어넣어갖고 이란에 원자로를 마비시키고 바로 합니다. 우리는 안 해요. 보고만 하고 끝이야. 이래서 국정원이 무너지는 거고, 그렇다 보니 각자 살기 위해서 내가 왜 잘못했다고 나가야 돼 하고 내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보고는요, 막아야 돼요. 이런 보고는 대통령한테 하고 대통령이 그걸 알아가. 그럼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야 돼? 러시아에 있는, 한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를 쫓아내십시오. 그런 정보를 러시아가 제공했으니까. 러시아의 국방부관을 쫓아내십시오. 뭐 이런 게 들어가야지. 근데 이거 안 합니다. 비밀리에 해야 되는 게 다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뭐 갈지 예측이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을 대한민국은 크게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IA는 이런 짓 안 합니다. 정말 이 국민들한테 다 보고하면은 이건 기자들이 하는 거지. 기자들은 저 같은 사람은 다 설명드리잖아요. 이게 국민을 위한 정보고 국가 통수권자를 위한 정보는요. 정보를 한다면 그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작이 들어가 있는데 공작이 없는 건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정보원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좀 흥분했는데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